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퇴 비구 2형성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는 2025년 7월에 비구 대퇴 비구 2형성증으로 비구를 절골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절골술 후에 핀을 4개를 박았고요. 그리고 2026년 2월에 핀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구순도 파열이 있어서 비구순 봉합을 함께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구 2형성증은 대체적으로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 양측성 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해부학적으로, 자, 이게 이제 대퇴죠. 대퇴인데 여기 보면은 요게 대퇴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이게 목, 대퇴 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체를 대퇴를 하죠. 이 뼈가 이렇게 골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비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퇴죠. 대퇴 머리가 비구에 쏙 하고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관절은 이 절구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고 신전, 그 다음에 외전, 내전, 그죠? 그 다음에 회전, 외회전, 그 다음에 내회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컴덕션이라는 움직임까지 있는 매우 움직임이 다양하고 큰 그런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대퇴 비구 2형성증, 그러니까 비구가 2형성되어 있다. 즉 잘못 생겼다. 이 성장이 조금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구가 대퇴 머리를 옴팡지게 절구처럼 감싸고 있어야죠. 들어가야 감싸고 있어야 하는데, 이 비구가 이 대퇴를 완전히 감싸지 못하고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으로 탈구될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에 뒤쪽에서 덜 자랐다고, 이 뼈가 덜 자랐다고 한다면 뒤쪽으로 탈구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렇게 비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을 비구 2형성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사례는 비구 2형성증으로 절골술을 하였습니다. 이 절골술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비구라 그랬잖아요. 비구, 이게 이 고관절을 딱 이 대퇴 머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는데 감싸지 못할 정도로 이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절개를 합니다. 요 두 개를 절개를 해서 각을 요렇게 틀어줘. 그러면 이게 옆을 보고 있어야, 옆 아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잘못 만들어져서 뒤를 보고 있어. 그럴 때 요거를 잘라냅니다. 절골. 잘라내서 이 각을 돌려줍니다. 이 비구를 잘라서 절골해서 이거를 각을 요렇게 틀어줘요. 그렇게 하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뼈를 잘라서 방향을 바꿔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비구가 이 대퇴 머리를 딱 하고 감싸고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기 비구 가 쪽으로 비구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섬유성 연골이 있는데 이 섬유성 연골이 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비구순 파열까지 동반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하는 김에 비구순 봉합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오른쪽은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은 수술을 하지 않고 비구 2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핀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각을 처음에 옴팡지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각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덮어준 거죠. 자, 수술한 지가 지금 2월달이니까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네요. 2-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직 뼈가 절골해서 붙여놨잖아요. 절골해서 붙여놓은 것이 완전히 단단하게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붙을 시기는 약 10주라고 봅니다, 우리가. 뼈하고 뼈, 본 투 본, 이 하나 두 개가 퓨전, 하나가 되려면 최소 10주 이상이 걸린다.
그럼 결국 2달 반이 걸리는 거죠. 그럼 결국 2월 달에 수술했으면 4월 중순 정도만 되어야 두 개가 본투본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붙었다는 것이, 붙는다는 것이 강도가 또 중요하겠죠. 강하게 달라붙어서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달라붙어서 붙긴 붙었대 강도가 약하냐에 이제 달려있죠. 지금으로 보면 시기상으로 약 10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붙긴 붙었으나 강도는 약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자극을 주면 이 두 개가 다시 박리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이죠. 자, 붙긴 붙었는데 여기에 강도를 세게 주면 그러면 박리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에, 고관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부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의 포인트입니다. 운동 처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고려가 첫 번째예요. 하지 말아야 할 동작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각도를 크게 하면 안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관절의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굴곡이 있고 신전이 있고 외전, 에이비덕션, 어덕션이 있는데 이 각을 크게 해서 크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크면 클수록 비구와 대퇴 머리 사이의 간격이 어느 한쪽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절골술을 해서 돌려놨는데 이게 강한 그쪽으로 자극을 가게 되면 역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크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강도도 많이 주면서 각도를 크게 줬어. 그러면 더 안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가장 우리가 막 많이 하는 동작들을 스쿼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스쿼트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다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만 구부리는 게 아니죠. 고관절도 굽혀지죠. 고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고관절의 각도는 커지죠. 각도는 커지면서 부하량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운동하기 위해서, 즉 고관절 수술했으니까 다리 근육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리 근육 운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했다. 이거 X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 문제. 강도가 너무 강하면 수술 부위가 다시 박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면 굿모닝 정도, 고관절의 플렉션 각도를 최소로 하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활운동의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안전에 먼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접근할 것이냐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비체중 부하에서 해야 한다. 여러분들 비체중 부하, 누워서 하는 거예요. 또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걸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운동을 했어요. 자, 이 운동은 역시 대퇴 운동을 할 수 있죠. 체중 부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관절의 스트레스가 적다. 고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SLR입니다. 그러면 SLR을 할 때 다리 들어 올리는 걸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평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10도 올리고 20도 올리고 30도, 45도, 90도 올렸습니다. 과연 몇 도 올렸을 때가 스트레스가 가장 큰가요? 몇 도 올렸을 때 가장 편한가요?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재활운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는 항상 작은 것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처음에는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높이, 자, 30도에서 45도 드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자, 60도 넘어가면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쉽습니다. 왜? 중력 방향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는 중력 방향으로 중심선과 가까워지면 부하가 작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중심선,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위에, 자,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올렸어요. 다리 하나는 내리고 올렸습니다. 자, 들어 올렸는데 얘가 중심선이라고 했죠.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축은 어디입니까? 고관절이잖아요. 편다리 들기의 중심선은 고관절을 들어 올렸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중심선에서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에서 여기까지, 이게 알까? 반지름이죠. 반지름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중력 9.8N.
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면 중립수 여기서부터 R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R값이. 그러면 R값 R 곱하기 9.8. 자, 이게 결국에는 얘 가까워 가는 것보다 여기 R 거리 R-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9.8 하는 거에 비해서 이 값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몸통에 가까울수록 A가 될수록 부하는 작고 A는 B보다 부하가 작다.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다리를 처음에 높게 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부하로만 본다면. 근데 아까 제가 안전 말씀드렸죠. 자, 주의할 것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부하를 과하게 주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각도를 크게 하지 말라. 부하는 작은데 가만히 보니까 각도가 크잖아요. 그럼 위험 요소가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제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뭡니까? 각도가 작은 거. 그러면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얘는 뭡니까? 만약에 이걸 C라고 본다면 이 C가 B보다 이걸 B라고 본다면 자, 요걸 C라고 본다면 요걸 B라고 보고 C하고 B하고는 부하가 누가 크냐? C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이때는 부하를 낮은 데서부터 올리기 때문에 B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B라는 게 뭐냐? 10에서 30도이다. 10에서 30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먼저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러면 조금 올려서 45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SLR로 본다면. 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죠.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대퇴, 고관절을 좋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근육은 어디입니까? 대퇴 쪽의 근육. 그죠? 고관절이니까 대퇴 쪽의 근육. 그 다음에 장요근. 그죠? 소아스 머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자, 가 쪽에 중둔근. 그 다음에 골기근, 대둔근 이런 근육들을 좋게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다리 쪽을 좋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가장 쉬운 게 다리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술을 하셨다면 집에서 이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환자들은 그럼 몇 번을 하나요? 몇 세트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건 몇 회냐, 몇 세트냐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약간 힘들어야 한다. 몇 세트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간 힘들 때까지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거나 들어 올리고 있거나 해서 힘이 들어야 해. 자, 가끔 이제 간혹 근육이 좋은 사람은 10번 아니고 20번, 30번 했더니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번 하는 거고요. 나는 근육이 없어요. 10번 했더니 너무 힘들어. 8번 해도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8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잖아요. 개인차를 고려해서 본인이 횟수나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몇 세트예요 선생님? 이런 말은요 없어요. 약간 힘이 들어야 한다. 근데 약간 힘든 것도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약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한 걸 약간 힘들다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중요한 건 힘을 주었을 때 그 다음에 힘을 뺐을 때 이게 분명히 힘 주면 근육은 단단해야 하고 힘을 빼면 근육이 릴렉스 되어야 해. 근데 아픈 사람들은요 힘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지 않아. 힘 들어가 있다고. 힘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힘을 못 내요. 근육이라는 거는 한 번 힘을 내면 수축을 하면 두 번 수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힘을 빼야 수축을 하지. 근데 힘이 안 빠져. 근육이 들어가 있어. 힘이. 그러면 두 번 수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 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술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상태에서 SLR 말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저렇게 다리, 무릎이잖아요. 이 무릎 밑에다가 뭘 하나, 베개를 하나 놔요. 쿠션을 하나 넣습니다. 예, 쿠션을 넣고 힘껏 짜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힘껏 짜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Q 세팅 엑서사이즈라 그래요. 무릎 밑에, 즉 오금이잖아요. 무릎 밑에 오금 부위에다가 쿠션을 넣고 힘껏 짜세요.
힘껏 짜는 거. 이거를 큐 세팅이라고 하고, 큐 세팅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바로 쿼드리셉. 이 근육이 좋아진다. 자, 이 근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고관절을 지나죠. 고관절을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관절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거예요. 힘 주고, 중요한 건 힘 주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힘을 뺄 때 뺄 수 있느냐예요. 힘을 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면, 보세요. 자, 쿠션을, 자, 이게 5cm 쿠션을 쓸 것이냐, 높이를. 10cm 쿠션을 쓸 것이냐, 20cm 쿠션을 쓸 것이냐. 자, 누가 강도가 더 셉니까? 어떤 쿠션을 쓰는 게? 어떤 게 셉니까? 5cm 누르는 게 센가요? 20cm 쿠션 놓고 누르는 게 센가요? 20cm를 하는 게 훨씬 셉니다. 5cm보다 2cm를 두고 후유증 누르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쿼드리셉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대둔근도 같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높일수록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낮은 걸로 하다가 조금씩 높여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걸 하다가 요거를 빼보세요. 이제 쿠션을 빼봐.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걸 시켜보세요. 그럼 훨씬 힘이 잘 들어가고 힘이 빠짐을 느낍니다. 자, 환자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운동을 했는데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운동은 약간 힘들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힘이 잘 들어가네, 힘이 잘 빠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운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 쿠션의 높이를 바꿔가는 거야. 우리가 할 때 쿠션을 놓느냐 아니면 볼을 놓느냐 아니면 우리 삼각대를 놓느냐, 그죠? 이 높이가 다르잖아. 삼각대를 놓고 해봐 또는 볼을 놓고 해봐. 누가 힘들어? 볼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 볼을 놓으면 왜 힘들어? 이 자체가 움직이니까, 언스테이블 하니까, 불안정하니까 훨씬 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운동을 약간씩 조금 변화를 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 다 앞쪽 근육이었죠. 자, 이제 반대로 엎드려서 자, 이거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반대로 엎드려서 코가 이렇게 내려와. 자, 엉덩이야. 자, 요렇게 무릎이 있어. 요렇게 발목이 있어. 발이 있어. 자, 이때 발을 요렇게 플란트 하는 경우하고 도시 하는 경우, 요거에 따라 또 다르겠죠. 발을 플란트 하면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발을 도시를 했습니다. 발목을 당겨가지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간 떠요, 안 떠요? 올라가죠. 그잖아. 발을 요렇게 발가락으로, 지면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발가락으로 하게 되면 약간 얘가 올라간다고. 이 상태에서 힘을 줘봐.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헤미스트링이야.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백머슬이라 그래요. 뒤에 있는 백머슬이다. 하나의 근육이 아니죠. 헤미스트링도 가스트럭도 다 같이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뭘 합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처음에는 발을 플란타로 해서 해봐. 그러면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걸 도시를 하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요. 이거를 변화를 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 환자들은 지루합니다. 지루해. 막 10세트, 교과서나 10세트라고 나오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10세트 지루해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양성의 원칙에 의해서 흥미가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또 하나, 만약에 얘를 그냥 놓고 하지를 상체를 들어 올렸어.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백 익스텐션이죠. 이거는 허리 근육 운동이야. 이 허리 운동할 때 허리만 근육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대둔근 같이 좋아지죠. 엉덩이까지. 그렇죠. 벌기근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 익스텐션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이분은 여기를 수술했지만 이거 수술하는 곳이 약 10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파, 어깨도 아파, 다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를 같이 해주면 좋고, 더 나아가서 여기를 뭐까지 하면 좋습니까? 등을 요렇게 뒤쪽으로 제껴서 하면 훨씬 더 여기까지도 좋아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누웠어. 옆으로 누워서 AB덕션을 하는데, AB덕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몸을 옆으로 누웠을 때 다리는 약간 어덕션 됩니다. 그거를 약간 뉴트럴 포지션으로 약간만 들어 올려요. 많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첫 번째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거 하지 말라가 뭐였습니까? 각을 크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AB덕션 할 때 각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항상 뉴트럴 포지션 0도에서부터 30도 이내만 해보는 거예요.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라. 통증 유무 확인해라. 그 다음에 괜찮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도는 약해져. 근데 각을 키우지 말라는 전제적 원칙에, 대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10에서 30도만 하는 게 좋다. 아이소메트릭을 할 것이냐 토닉을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다른데, 항상 원칙은 아이소메트릭 먼저 해보고요. 메트릭이 되면 토닉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로 가는 거예요. 메트릭의 장점은 환부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혈압을 올린다는 단점이 있어. 물론 호흡을 같이 하세요 하면 혈압은 더 올라가지. 그러나 그 말을 트레이너가 깜빡하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환자는 숨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하시면 돼. 옆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으로 모으는 거 있죠. 이제 내전근. 마지막 하나가 나온 게 내전근이잖아. 내전근은 굳이 밑에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은 다음에 발 쪽에다가 볼 놓고 이거를 짜라고 그래요. 무릎 사이에 놓고 짜도 돼. 근데 만약에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진다. 그러니까 무릎을 90도 구부리면 힙은 45도 굽히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짜시고, 이게 안 되면 발을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볼이나 베개나 뭔가를 짜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대퇴근익의 앞뒤 좌우 다 좋아졌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방금 대퇴에 4개 방향을 다 했습니다. 4개 방향 했어. 여기에 이제 아직 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장요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요근은 요추 2, 4번에 시작해서 대퇴로 가는 거잖아. 이 근육은 다리를 30도 정도 옆으로 약간 벌려야 해. 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30도 정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야 해요.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기를 해야 합니다. 자, 해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면 장요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패시브 어시스트로 가야 돼.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데 내가 이거를 올려주는 거,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자, 들어 올리세요 하면서 트레이너가 이걸 같이 어시스트해서 들어 올려야 해. 근데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올려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운동이 안 돼. 자,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라고 멘트 하면서 내가 들어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트레이너의 몫인 거예요. 재활이라는 거는 트레이너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지지간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좀 더 공부하고 이런 아나토미컬한 거, 메디컬적인 거까지 안 다음에 재활 훈련을 시키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너들의 역량이 결국에 재활의 생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구 이형성증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한 초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